현재는 국내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만큼은 코로나19를 가장 먼저 극복하면서 경제 성장률 역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 철광석, 구리 등의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많은 중간재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중국의 이러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중국 소비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 소비주 중에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소비주들은 지난 2016년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 쭉 내리막길을 걷다가 작년에는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와중에 지난달에 중국이 4년 만에 컴투스의 외자판호를 발급했는데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이제는 중국에서도 플레이가 되고 다운로드가 가능해진 것으로 현재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외자판호가 발급된 기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올해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으로서 올해부터 5년간 현대화 강국 목표를 추진한다는 점인데요. 되게 진부한 얘기 같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중국의 소비시장이 크게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중국은 인당 GDP가 1만 달러를 찍었는데 대개 여러 나라들을 보면 인당 GDP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되면 중산층의 소비가 폭발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10년은 중국인들의 인당 GDP가 올라가면서 소비시장의 급격한 확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장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중에 특히 가정용품이나 주택 같은 산업 성장률도 좋았지만 사치품이나 화장품, 오락 같은 문화 서비스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곧 소득이 늘어나니까 여유 소비가 늘어났다라는 거고 이제는 필수 소비뿐만 아니라 여유 있는 소비, 즉 여행이라든지 자신을 가꾸는 데 투자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에 우리가 과거 중국 소비주라고 하면 오리온이나 아모레 퍼시픽 같이 음식료나 화장품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향후 5년 그리고 10년까지는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이나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됐다고 여겨진다면 이러한 소비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보급률 상승에 따른 첨단 러닝이나 중국 역시 고령화 사이클이 노출된 만큼 임플란트 같은 산업군들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중국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은 저축률이 떨어지는 국면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신흥국가들이 선진국으로 가는 사이클을 보면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주는 은행에만 집중적으로 자산 쏠림이 심했으며 중국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기본적인 사상이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재테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지만 최근 중국의 인당 GDP가 상승하고 특히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여윳돈을 재테크 수단으로 금융상품으로 선호하면서 이쪽으로 자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축자금이 금융상품으로 흘러들어가고 결국 금융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낸다면 그 수익은 프리미엄 소비로 전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소득이 금융상품으로 이어지지 않고 직접적인 소비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중국은 인당 GDP가 드디어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여기에 시장 개방까지 하면서 2021년부터 중국 시장은 과거 10년과는 다른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 소비주들의 또 한 번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에서
수많은 국내 중국 소비주 중에 어떤 것을 봐야 할까요?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살펴보면 단연 콘텐츠 사업입니다. 2016년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에서 소위 K-드라마의 수출 추이가 급격하게 하락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OTT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이 여기에 속하죠.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이런 플랫폼에 납품을 하는 콘텐츠 제작사들의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최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뉴질랜드가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이게 반응이 괜찮다면 주요 선진국들 위주로 도입이 실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은 시간에는 이런 콘텐츠 시청을 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유시간을 좀 더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상당수는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동안 콘텐츠 제작사들이 2016년부터 만들어 놓은 콘텐츠들이 중국으로 판매가 되지 않으면서 감가상각 역시 진행되다 보니까 마진을 계속 남기지 못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동시에 좋지 못하였는데요. 만약에 올해부터 중국 시장 확대에 더해서 다시 거래를 재개하게 된다면 감가상각이 진행되더라도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지 않았던 영업이익률 역시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해 중국 시장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와 그 가운데서 수혜를 입을 섹터 중 하나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 시장의 확대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섹터인 화장품 사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가 장중에 카톡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황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